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뇨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뇨제랑은 이제 항상 이뇨제는 고혈압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고혈압은 물론 이제 순환기 파트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 고혈압제 약물 선택에 이뇨제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혈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혈압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혈압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혈관이 이렇게 있을 때 혈액이 확 들어가면서 이거를 얼마나 압력을 작용하냐 그거 아니겠어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뭐야? 혈액량이죠. 혈액량. 유식한 용어로 심박출량이라고 부르죠. 카디악 아웃풋, 혈압은 블러드 프레셔. 그래서 심박출량, 카디악 아웃풋에다가 얼마나 많은 혈액이 들어가냐. 그리고 혈관이 좁으면 당연히 미는 힘이 세겠죠. 그래서 말초 혈관의 저항, 이렇게 두 가지로 곱해서 구합니다. 레지스턴스인데 이게 뭐더라? 네, 하여튼 말초 혈관 저항에서 결정이 되고요. 자, 그리고 심박출량, 카디악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서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그리면 흉부외과 교수님 싫어하시는데, 자, 어쨌든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심장에서 자심실에서 쫙 뿜어내는 이게 이제 카디악 아웃풋일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쫙 뿜어내면서 그게 1분에 몇 번 가냐 이렇게 구하겠죠.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1의 스트로크 볼륨, 그래서 1의 박출량이니까 스트로크 볼륨에다가 곱하기 1분에 몇 번 하냐, 하트레이트,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드리자면은 BP는 결국에 스트로크 볼륨에다가 하트레이트를 곱하고 거기에 말초 혈관 저항, 이런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겠다라는 거는 얘나 얘를 줄이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줄이는 게, 이제 얘를 줄일 거야 하는 게 이뇨제죠. 물 빼면 줄겠죠. 그 다음에 얘를 줄이는 게 이제 베타블로커입니다. 하트레이트를 줄여버리겠다는 게 베타블로커고요. 그 다음에 말초 혈관 저항을 줄여버리겠다는 게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인 칼슘 채널 블로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고혈압제를 가장 기본으로 따지면은 크게 세 종류, 이뇨제냐, 베타블로커냐, 칼슘 채널 블로커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저희는 지금 신장 파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뇨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는 잠깐 말씀드리던지 그렇게 할게요.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이뇨제 어떤 종류가 있냐 하면은 이렇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신장 세뇨관의 구조를 한번 더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안 보신 분들은 다시 가서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얘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하고 얘도 안 중요하고 중요한 건 사실은 요거였죠. 여기에 NKCC2가 있었고요. 여기에 NCC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프린시플 셀이 있었다. 여기서 시플 하면 안 되죠. 네, 시플 셀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뇨제도 똑같아요. 여기 작용하는 애, 여기 작용하는 애, 여기 작용하는 애 세 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먼저 얘부터 할게요. 얘를 1번, 얘를 2번,
얘 작용하는 게 이제 알도스테론이겠죠? 이 알도스테론에 관련된 이뇨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만 아시면 된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게 사실은 정확한 기전을 알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외우시면 외우셔도 돼요. 여기에 작용하는 게 이제 퓨로세마이드다. 그래서 뭐 루프 다이유레틱스 해서 뭐 루프 이뇨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퓨로세마이드고요. 여기가 사이아자이드. 그 다음에 요 알도스테론에 작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번으로 할까요? 첫 번째는 이 알도스테론의 생성 자체를 줄여버리겠네. 여기 이제 에이스 이니비터죠. 여기 에이스 이니비터와 ARB 두 가지가 되어버렸네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 알도스테론의 작용, 요 단계를 블락하는 게 스피노롤락톤입니다. 스피로놀락톤 이렇게입니다. 자, 먼저 퓨로세마이드랑 사이아자이드는 원리는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이 NKCC가 하는 역할이 뭐였죠? NKCC 하는 역할은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애야. 그죠? 얘는 뭐야? 얘는 요거를 보조하는 애였다. 결과는 똑같아. NKCC2나 NCC나 결과적으로는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애야. 이 퓨로세마이드는 NKCC2를 기능을 떨어뜨리는 애고요. 사이아자이드는 NCC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애야. 그럼 결과적으로 퓨로세마이드나 사이아자이드나 하는 역할은 뭐겠어? 나트륨의 재흡수를 줄여버려. 오케이? 나트륨의 재흡수를 줄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때 앞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신장의 신수질 간질의 농도 구배라는 게 중요했어. 관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관이 지나가죠. 여기에 NA가 있을 때 요 NKCC2나 이 NKCC에 의해서 나트륨을 최대한 빨리 넣어놔야, 특히 NKCC2 얘가 제일 중요했죠. 나트륨을 최대한 물 없이 나트륨만 많이 넣어놔야 얘와 얘의 삼투압 차이가 발생해.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프린시팔 셀에 바소프레신이 작용해서 아쿠아포린2가 쫙 하고 열렸을 때 물이 싹 하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NKCC2랑 NCC가 기능을 멈췄어. 퓨로세마이드나 사이아자이드나 이용해서 얘네들이 기능을 멈춰버린 거야.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에 삼투 차이가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지금 바소프레신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그래서 바소프레신은 그대로 나와. 그래서 아쿠아포린도 열려. 하지만 물이 충분하게 들어오지 않는 거야. 왜? 얘와 얘의 나트륨 삼투압이 적으니까. 통로가 열렸지만은 물이 재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런 이뇨작용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그냥 보조죠. 얘는 직접적으로 이걸 만드는 애야. 그래서 퓨로세마이드를 써버리면 얘는 진짜 되돌릴 수 없어. 얘는 진짜 물을 쭉쭉 빼는 애예요. 물을 엄청나게 빼기 때문에 이뇨작용이 너무 강해. 그래서 이뇨제를 너무 강하면 일단 즉각적으로는 좋겠죠. 물을 쫙 빼주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급한 급성 폐부종이나 숨을 못 쉬어. 숨을 못 쉬고 막 폐에 물이 막 꽉꽉 차 있어. 그래서 막 하고 숨 넘어가. 그럴 때는 퓨로세마이드가 필요하겠죠. 지금 당장 물을 빼야 되니까. 난 내일은 모르겠고 지금 오늘 환자를 살려야겠어. 이제 퓨로세마이드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피로세마이드는 이제 물이 너무 NA가 일로 그대로 가잖아요. NA가 그대로 가면서 물이 쭉쭉 빠지니까 알도스테론이라는 애가 레닌 알도스테론 시스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알도스테론을 자극할 수 있어요. 뭐 만성적이라고 표현을 하긴 조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RAS 시스템을 작동하면서 알데스테론이 자극하는 거야. 그럼 얘는 알도스테론이 자극하면 물을 재흡수하겠죠? 여기 알도스테론이 자극하면 여기서 나트륨을 재흡수하겠죠? 그러면서 물도 재흡수하겠죠? 그것도 뭐 그렇다 치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알도스테론은 알파 인터 뭐였죠? 하여튼 이 알파셀이라는 게 있죠? H 분비하는 애. 아니네요. 죄송. 이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 프린시팔 셀에서 다시 이 프린시팔에서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걸 알겠어.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건 알겠는데 문제가 뭐야? 얘는 칼륨을 분비해버려. 그렇죠? 그러면은 이 퓨로세마이드를 써버리면 ADH가 바소프린이 작용해도 물이 재흡수가 안 되면서 빠져나가는 건 좋아. 당장에. 그래서 급성 폐부종에서 물을 쭉쭉 뺀 건 좋았어. 그런데 그 나트륨이 들어가면서 뭐야 나트륨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레닌이 작동하면서 알도스테론이 작동하면서 나트륨을 재흡수하면서 칼륨을 몸 밖으로 분비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퓨로세마이드의 가장 큰 부작용이 저칼륨 혈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이아자이드는요? 사이아자이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퓨로세마이드는 이렇게 좀 위급할 때 급성으로 써야 될 때 그럴 때 주로 사용하고요. 일상적인 고혈압에서 혈압 좀 줄여보겠다고 퓨로세마이드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사이아자이드 같은 경우는 NCC잖아요. 얘는 NKCC에 비해서 기능이 굉장히 약하다. 그렇죠? 기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조금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특이하게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또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다네요.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칼슘 채널 블로커처럼 SVR을 조금 감소시켜주는 혈관을 조금 확장시켜주는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똑같죠? 여기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똑같이 줄여버리니까 똑같은 기전에 따라서 저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긴 하지만 퓨로세마이드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퓨로세마이드랑 사이아자이드를 했죠? 여기는 나트륨의 재흡수를 줄여서 나트륨 농도 구배를 줄여서 바소프레신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물을 안 쓰게 하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알도스테론이 피드백에 의해서 자극이 되면서 칼륨이 빠져나가면서 저칼륨 혈증이 유발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ACE 이니비터랑 ARB. ARB가 뭐더라? 그 뭐 안지오텐신 뭐 블라커 이런 거 아닌데?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라커군요.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라커. 자, 어쨌든 자, ACE 이니비터는 결국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애냐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레닌에 의해서 이게 RASA 시스템이죠. 레닌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1이 2로 바뀌고 이 2에 의해서 알도스테론이 자극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여기 안지오텐신 1을 안지오텐신 2로 바꿔주는 애가 안지오텐신 컨버전 엔자임입니다. 안지오텐신 1을 2로 컨버전 해주는 엔자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없애는 애가 없애기보다는 좀 줄이는 애가 ACE 이니비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줄여버리면 안지오텐신 2가 줄죠? 그럼 당연히 알도스테론이 주니까 물의 재흡수가 줄면서 물이 새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 2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역할이 더 있어요. 를 하기 전에 ARB부터 할게요. ARB는 ACE 이니비터는 결국 얘를 막는 거고요.
ARB는 안지오텐신 2 리셉터 블로커니까 얘를 막는 거예요. 결국에 뭐 거기서 거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할 때 ACE 이니비터와 ARB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근데 여기 ARB의 작용에는 물론 알도스테론을 자극한다는 점도 있지만 혈관을 수축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장이 이렇게 있을 때 신장으로 들어가는 신동맥 있죠? 얘를 수축시켜서 신장이 느끼기에 뭐야 피가 조금 적나? 이런 느낌을 들길 수 있게 한단 말이죠. 근데 얘를 충분히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버리면서 이 안지오텐신 2가 작동이 들어오면 얘가 퍼지잖아요. 가 아니네요. 자, 다시 죄송합니다. 자, 안지오텐신 2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가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답니다. 안지오텐신 2가 다시 안지오텐신 2가 신장에서 들어와서 뭐 하고 빠글빠글 하고 나가는 데 있잖아요. 이 나가는 어페런트 동맥을 수축시키는 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기능이 있대요. 그러면은 이게 수축이 되면 여기에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신장의 기능을 조금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좀 과활성화 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장이 스트레스를 조금 받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DM에 의해서 신기능이 조금 떨어졌거나 CKD가 있는 환자에서 신장을 약간 오버드라이브 시켜버리면은 신장에 무리가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ACE 이니비터나 ARB 같은 경우에는 안지오텐신 2의 요거를 수축시켜서 얘를 조금 오버드라이브 시키는 기능, 그 안지오텐신 2의 그 기능을 조금 줄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혈관을 조금 여유롭게 확장을 싹 시켜주면서 야 신장아 조금 쉬어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DM이나 CKD에서 신장의 기능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런 경우에 ACE 이니비터나 혹은 ARB가 가장 선호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문제 같은 거 푸실 때 CKD가 있다 그러면은 고혈압 환자인데 CKD가 있다 그러면은 혈압약으로 요거를 주로 선택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스피놀로락톤 같은 경우에는 알도스테론이 여기 이제 셀에 작용할 때, 프린시펄 셀에 작용할 때 요 리셉터를 블락해버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피놀로락톤이 결과적으로 똑같죠? 안지오텐신 1, 안지오텐신 이니비터나 ARB나 스피놀로락톤이나 결국에 알도스테론의 요 자극을 줄여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ACE 이니비터나 ARB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있죠, 요거. 맞죠? 요 기능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스피롤로락톤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딱 작용하니까 이 개꿀 시스템을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1차적으로는 ACE 이니비터나 ARB가 선택되고 스피롤로락톤 경우에는 다른 고혈압제 애드온으로 추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얘만 더 건드려 버리니까. 아시겠죠? 요거는 조금 애드온에서 사용하는 약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특히 DM이나 CKD 있는 환자는 ACE 이니비터나 ARB를 주로 이용하고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스피롤락톤이 있다. 무슨 소리야?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스피롤락톤까지 애드온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근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뭐냐? 얘가 지금 ACE 이니비터든 ARB든 특히 얘도 그렇지만 특히 스피루놀락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 했어? 알도스테론의 기능을 줄여버렸어요. 맞죠? 알도스테론은 물론 나트륨을 재흡수하고 그걸 통해서 물을 재흡수하기 때문에 얘의 기능을 감소시키면 물이 줄줄 새겠지. 근데 문제는 있어.
얘는 칼륨을 분비하는 기능을 해요. 맞죠? 그래서 이 알도스테론의 기능을 줄여버리면 K의 분비가 줄어서 체내에 K가 스페어링 돼요. 그래서 요거를 K 스페어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로 인해서 고칼륨 혈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부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앞에 말씀드린, 자 다시 최종 정리를 하자면 NKCC2를 억제하는 퓨로세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신장의 농도 구배를 직접적으로 타격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줄줄 새기 때문에 급성 폐부종이나 지금 당장 내일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경우에 물을 직접적으로 빼는데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물을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알도스테론이 오히려 뭐야 야씨 물 그만 빼 하고 증가되면서 칼륨도 같이 분비가 증가돼 버리는 저칼륨 혈증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NCC 같은 경우에는 NCC를 작용하는 사이아자이드 같은 경우에는 요 NK2보다는 조금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딱 적당하게 1차 약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여기는 SVR 말초혈관 저항까지 혈관을 조금 확장시키면서 말초혈관 저항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약제로도 많이 선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CE 이니비터나 ARB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안지오텐신2의 기능을 떨어뜨리겠다는 건데, 이 안지오텐신2 같은 경우에는 신장에서 나가는 동맥을 수축시켜서 여기 신장의 압력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서 얘를 조금 약간 내일의 힘을 당겨 쓰는 느낌이죠. 과활성화 시켜서 오버드라이브 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안지오텐신2의 기능을 얘네들이 떨어뜨려 줘 버리면 이 혈관이 확장되면서 신장의 기능을 조금 유지시켜 줄 수 있겠다. 그래서 DM이나 CKD 같은 신장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서 1차 약제로 많이 선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스피롤로락톤 같은 경우에는 알도스테론 리셉터 블로커로 이 알도스테론의 기능을 확 줄여버린다. 하지만 ACE 이니비터나 ARB는 안지오텐신2의 혈관 수축 기능까지 먹을 수 있지만 얘 같은 스피롤락톤 같은 경우는 얘밖에 없기 때문에 ACE 이니비터나 아니면 다른 약물의 애드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큰 부작용은 칼륨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체내에 K가 스페어링 되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뇨제는 끝났고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고혈압의 약물 선택을 하실 때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야. 그냥 죽을 것 같아. 퓨로세마이드. 이해되시죠? 네, 죽어서 얘기 좀 갈 것 같아. 퓨로세마이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K나 CKD 있어. 이거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칼륨이 적네? 그러면 에드온으로 얘를 좀 써볼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뇨제, 요까지 이뇨제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신장 파트는 아니지만 한 김에 하트레이트를 건드리는 베타블로커랑 말초혈관 저항을 건드리는 CCB까지 살짝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타블로커 같은 경우에는 심장을 좀 안정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을 베타블로커 얘기입니다. 심장을 좀 진정시킨다. 그래서 수축력을 떨어뜨리고 하트레이트도 조금 떨어뜨린다. 그래서 조금 진정시키는 거야. 그래서 하트레이트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제 빈맥에서 선호된다고 볼 수 있죠. 맞죠? 그리고 당연히 섬액에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딱 봤는데 고혈압 약을 써야 돼. 고혈압 약 선택하는 문제는 뭐 뻔하니까 고혈압을 써야 되는데 얘가 빈맥이야. 그럼 이제 베타블로커를 가장 먼저 써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야? 요거는 이제 베타1이 하는 역할이고, 베타2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역할이 있어요. 베타1은 심장을 가속화시키는 건데 얘를 블락하니까 진정하고 수축력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베타2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기능을 해요. 그런데 이 베타 블로커로 사용되면 기관지 확장이 안 일어나겠죠?
그럼 예를 들어 천식 있는 사람 어떡해? 야, 안 그래도 지금 기관지 좁아 죽겠는데 기관지 확장 기능을 블락해버려? 얘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식이 있는 환자에선 절대적인 금기다. 베타블로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맥에서 선호되고 서맥이나 천식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CB 같은 경우에는 엔간하면 다 쓸 수 있어요. CCB 같은 경우에는 엔간하면 다 쓸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 DHP를 써야겠죠. 어쨌든 이거 나중에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칼륨을 조금 건드린단 말이야. 그쵸? 근데 CCB 같은 경우에는 칼륨을 안 건드리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칼륨 혈증에서 조금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번에 고혈압에 관련된 이뇨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